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먼저 꺼내놓고 싶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마 30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넘도록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명절도 반납하고 몸이 조금 아파도 참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통장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월말이 되면 어김없이 빠듯했고 가끔은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될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만큼은,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는 늘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걸까? 저는 그게 참 억울했습니다. 억울하고 지치고 때로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손에 쥐었다 싶으면 어느 틈에 빠져나가 있는 그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늘 이 자리인가 싶은 그 서글픔. 남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운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달려도 제자리인가 싶은 그 막막함. 저는 그 무렵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셨던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눈빛이 맑고 조용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소문도 거의 내지 않으시고 찾아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조용히 앉혀놓고 말씀을 들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맞은편에 앉아 차를 한 잔 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아주 조용하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너무 세게 쥐고 있어. 손에 힘을 빼야 뭔가 들어올 수 있다네.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시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풍수와 인상학을 조금씩 공부하고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서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진실의 한 조각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된 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손을 내려놓으시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썹 위에, 귀 언저리에, 턱 아래에 혹시 남들과 조금 다르게 난 털 한 올이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 거슬려서 뽑으려 했던 그 털,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였던 그 털, 만약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절대로 뽑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풍수와 관상을 수십 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살과 뼈의 집합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운명의 지도, 그 지도 위에는 수많은 신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신호는 눈에 잘 보이고 어떤 신호는 너무 작아서 평생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은 그 작은 신호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6가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알아보는 눈과 지킬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썹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눈썹 위에 혹은 눈썹 끝 언저리에 다른 털들보다 조금 더 길게 자란 털, 한 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색이 조금 다르거나 방향이 조금 다르거나 남들 눈에 금세 띌 만큼 혼자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 그 털. 옛 관상서에서는 이것을 수성로, 그러니까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눈썹이 풍수적으로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썹은 인상학에서 지혜와 판단의 자리입니다. 재능을 끌어당기는 힘은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판단에서, 기회를 알아보는 눈에서 옵니다. 그 자리에 특별한 털이 하나 자란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두뇌 활동과 판단력이 무르익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 투자를 고려하는 시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시기에 이 털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지금 이 때라는 신호,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작은 가게를 열려고 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눈썹 끝에 이상하게 긴 털이 하나 자라는데 이게 너무 신경 쓰여서 매번 뽑으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혹시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분께 절대로 뽑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결정, 미루지 말고 조용히 실행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그로부터 석 달 후에 작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그 선택이 그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좀 따뜻해집니다. 눈썹에 특별한 털을 발견하셨다면 뽑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정리가 필요하다면 가위로 끝부분만 살짝 다듬으십시오. 뿌리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뿌리를 건드린다는 것은 그 기운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자놀이입니다. 귀 앞에서 눈끝 사이에 그 부드러운 곳,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가늘고 긴 털 한 5올이나 있다면 그것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옛 풍수에서 이 자리는 역마궁이라고 불렸습니다. 역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동, 출행, 변화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 움직이는 힘. 이 자리에 특별한 기운이 흐를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먼 곳에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연결이 생기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문이 열립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인생의 큰 이동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관자놀이에 종종 이 털이 자라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냥 거슬린다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보이는 즉시 면도기로 밀어버리곤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계신 분,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시작하려는 분, 혹시 관자놀이에 가는 털 한 올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항상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털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 번째는 귀입니다. 여러분, 귀에서 털이 나면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10중 8구 즉시 뽑으시거나 밀어버리시지요.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저분하다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귀에 나는 털은 풍수적으로 가장 귀하고 희귀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귀는 수명과 복록의 자리입니다. 오래된 관상서마다 예외 없이 귀에 대해 깊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귀가 두텁고 윤기가 있으면 복이 두텁다고 했고 귀 아래 살이 풍성하면 재물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희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
언저리 귓바퀴나 귓불 주변에 눈에 띄는 털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대에 걸쳐 쌓인 덕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혹은 더 윗세대가 쌓아온 복이 지금 여러분에게로 흘러들어오는 통로, 그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가 이 털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 오랫동안 고생만 하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나 싶으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자라셔서 남들이 누리는 것을 많이 못 누려보셨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귀 언저리에 이 털이 자라있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쌓인 복이 마침내 당신 세대에서 열리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뽑지 마십시오. 제발 뽑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모양을 다듬어야 한다면 가위로 끝만 살짝 정리하십시오. 뿌리를 건드리는 순간 그 흐름이 끊어집니다. 조상이 건네주려는 손을 스스로 뿌리치는 셈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동네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40 가까운 나이에도 정정하시고 눈빛이 맑으셨습니다. 그분 귀에는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털이 나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뽑아드리겠다고 할 때마다 손을 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내 복이야.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분은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말년에는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평화롭게 사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할머니의 그 말씀이 옳았습니다. 네 번째는 턱입니다. 얼굴에서 가장 낮은 자리, 관상에서 턱은 만년운, 즉 인생 후반부의 재물과 안정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눈빛이 빛나고 이마가 넓고 입술이 붉으면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가까워지면 슬슬 턱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턱이 두텁고 단단하면 말년이 든든하고 재물이 오래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턱 아래 혹은 턱 언저리에 혼자 눈에 띄게 길게 자란 털이 한올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재물운에 큰 변화가 올 것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집을 사려는 시점, 큰 투자를 결심하는 시점,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드디어 시작하려는 시점에 이 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것을 개운모라고 불렀습니다. 문을 여는 털, 하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저는 이런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분이셨는데 젊을 때부터 작은 사업을 이어오다가 몇 번의 실패를 겪으시고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다가 턱 아래 혼자 길게 자란 털 한 올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뽑으셨을 텐데 그날은 왠지 손이 안 가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털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예전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고 그 연결이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털을 보고 뽑지 않기로 했던 그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뽑지 마십시오. 뿌리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꼭 다듬어야 한다면 끝부분만 살짝 가위로 정리하시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섯 번째는 목 뒤입니다. 뒷목 또는 목덜미라고 부르는 그 자리입니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는 자리이고 풍수적으로는 뒷받침, 후원, 든든한 배경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눈에 띄는 털이 자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지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족의 응원, 오랜 친구의 도움,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 연결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아주 뜻밖의 곳에서 도움이 왔던 경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경험. 나중에 그분들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목덜미 쪽에 특별한 인상을 가진 분들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너무 자주, 너무 깨끗하게 밀어버리지 마십시오.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이 자리를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털을 가위로 살짝 정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면도기로 바싹 밀거나 제모를 하는 것은 삼가십시오. 이 자리의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히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연결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털은 그 연결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작은 신호입니다. 6번째는 가슴 중앙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흉부 위에 혹시 남들보다 눈에 띄게 자란 털이 있으십니까? 남성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슴털이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슴 한 부판에 유독 하나 혹은 몇 올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 이 자리는 신장의 자리이고 기의 중심이며 인연과 신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기운이 활발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오랜 인연을 유지하게 되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재물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모든 재물의 시작입니다. 가슴 중앙의 기운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런 인연이 여러분 곁으로 흘러들어올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뽑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가슴을 건강하게 마음을 열어둔 채로 유지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6가지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눈썹, 관자놀이, 귀, 턱, 목덜미, 가슴 중앙. 이 6자리에 특별한 털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내리는 작은 신호입니다. 재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눈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 기다리던 변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그런데 여기서 저는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신호가 전부 몸에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것을 거듭거듭 확인했습니다. 좋은 관상을 가진 분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 평범한 관상을 가진 분이 풍성하게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답은 결국 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입니다. 결국 마음. 풍수와 관상은 지도입니다.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걷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좋은 신호를 몸에 가지고 계신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 신호가 열어주려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분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도움이 부족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또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풍수도 아무리 귀한 신호도 온전히 작용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손에 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그 어르신이 해주신 말씀을 여기서 다시 떠올립니다. 자네는 지금 너무 세게 쥐고 있어. 손에 힘을 빼야 뭔가 들어올 수 있다네.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오원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속에 오래된 원망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운명적으로 나를 배신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 내가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원망, 나보다 덜 노력했는데 더 잘된 것 같은 사람에 대한 원망. 저는 이 원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압니다. 그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재물의 통로를 막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마음의 문을 잠그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이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한동안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도 잘 안 풀렸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선뜻 잡지 못했습니다. 또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앉아서 조용히 그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원망이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고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만 혼자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도 원망도 두려움도 정확히 그 무렵부터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고 기회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풍수의 오래된 가르침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소유. 이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묶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쥐고 있는 상태, 그것이 문제입니다. 통장 잔액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내리는 것, 남들이 나보다 잘된 것 같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 밤새 뒤척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진 것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묶임을 풀어야 합니다. 묶임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기의 흐름은 항상 빈 곳을 채우려 합니다. 막혀 있으면 흐르지 못합니다. 꽉 차 있으면 더 들어오지 못합니다. 비워야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풍수는 마음을 조금 비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는 것, 원망을 조금 내려놓는 것,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 방아착,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달리면 빨리 뛸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달릴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내 모든 선택과 판단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더 좋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옛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이다. 복을 쫓아가면 복이 달아난다. 내 안을 채우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내 안을 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가진 것이 너무 당연해져서 없는 것에만 눈이 갑니다. 그리고 없는 것에 집중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오늘 하루도 깨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하루의 기운을 다르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억지로 기쁜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에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나쁘지 않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하루하루 쌓이면 마음의 토양이 바뀝니다. 그 바뀐 토양에서 다른 씨앗이 자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6가지 자리와 2가지 마음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6가지 자리 눈썹, 관자놀이, 귀, 턱, 목덜미, 가슴에 특별한 털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십시오.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를 뽑아버리지 마십시오. 2가지 마음 두려움과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감사로 채우십시오. 이 2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풍수가 온전히 작용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장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될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털 하나를 뽑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 그리고 마음속 두려움과 원망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셨다는 것, 그 선택 하나하나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뒤집히지 않습니다. 운명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년 후의 나를 다르게 만듭니다. 5년 후의 나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불행한가?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살 때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씹거나 지나간 상처를 꺼내어 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오늘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가장 불행한 상태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여기 있을 때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과 온전히 함께할 때,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때, 그때 사람은 가장 충만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람에게 복이 머뭅니다. 제가 오래전 아주 존경했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네 자리야. 딴 데 눈 팔지 마.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지금도 그 말씀 앞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남의 자리를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운을 부러워하며 왜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조용히 성실하게 감사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풍수입니다. 풍수의 근본은 터가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풍수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어디서든 좋은 기운이 모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기운이 흩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의 풍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호를 찾아 몸을 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기운을 알아보고 지키고 키우는 이야기. 여러분 안에는 이미 복이 있습니다. 이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빛이 있습니다. 다만 두려움과 원망과 비교와 조급함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 가림막을 조금 걷어내는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단 한 사람만, 그리고 감사한 것 하나를 찾으십시오. 오늘 단 한 가지만.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년 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과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면 운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풍수를 공부하고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것을 남겨주십시오. 재물 때문에 고민이신 분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도, 그냥 막막한 분도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비용이 드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로 하여금 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에 대제를 받았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조용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빌겠습니다.